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수집이나 저장,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뜻하는 빅데이터. 우리 생활 곳곳에 등장하면서 이제는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는데요. 민원 처리 분야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들리십니까? 네. 제가 오늘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예. 저는 지금 과장님이 잘 보이는데 혹시 네. 헤드폰 좀 불편하시면 네. 헤드폰을 조금 머리 위쪽으로 네. 편하게. 그렇죠. 네. 예.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닌데 약간 이게 내려가네요. 그 과장님 그 실례지만 네. 머리가 너무 작아서 네. 저는 꽉 끼거든요. 그렇게 면 그러셨어요. 머리가 네. 워낙 작으시기 네.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됐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오전부터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사실 빅데이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듣긴 했는데 네. 민원 분야의 빅데이터는 뭡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일단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많이 계시잖아요. 아십니다. 대부분 이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국민신문고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을 하시면 개별 건들은 각각의 기관에서 처리를 하지만 그 내용들을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거 말고도 그 신청인의 어떤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예.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민원 분석 시스템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쓰고 있지 않은 이제 지자체 개별적인 창구들이 한 85개 정도 있는데요. 예. 추가로 거기에 이제 모아진 민원까지 합쳐서 모아진 데이터를 민원 빅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이라고 하면 좀 양이 상상이 안 돼요.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연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 데이터가 수집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2017년에 사실은 한 527만 건 정도밖에 민원이 안 됐는데 예. 2018년에 700만 건, 2019년에는 1,000만 건을 넘어섰고 작년 기준 1,240만 8,714건이 예. 발생해서 19년도와 비교해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군요. 네. 사실 이게 양으로만 보면은 요즘 얘기하는 이제 최영진 아나운서님이 알고 계신 그 빅데이터에 비하면 예. 작다고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민원을 낸 내용으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데이터다. 예. 그래서 데이터의 양은 다른 이른바 빅데이터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굉장히 빅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진 아나운서님 퀴즈 하나 제가 내도 될까요? 퀴즈요? 네, 처음 와가지고 퀴즈 내는 게 좀. 네. 좋습니다. 지난해 혹시 가장 많이 이렇게 증가한 민원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 1번 보건 분야, 보기 2번 교육, 3번 교통. 이거 제가 굉장히 똑똑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보건 아닙니까? 어쩌죠? 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틀렸나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정답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원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당연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교육 분야가 약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있는 탓으로 입출국 문의가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무 분야 민원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제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니지만 물론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보건 분야도 약 8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퀴즈 내실 때는 선물 준비해 오시면 제가 목숨을 걸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답률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민원에 등장한 단어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민원 데이터 분석은 숫자로 나타나는 통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한 해의 민원 속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보면
이동동선, 마스크, 방역 이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 그리고 학습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제 교육 환경과 관련된 단어 그리고 또 뭐 작년에 이제 부동산 이슈가 조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자격, 재산권 침해 이런 등등의 부동산 관련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들이 좀 연령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 주기별로 주변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세대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원도 그렇게 이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대는 뭐 근무, 실험, 시험, 실업, 고용, 근로 이제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 단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연령대에서 없었던 그 병원, 회사, 복지 이런 단어들이 또 40대에서 나타나고 50대에서는 재산세, 과세, 대출 이런 단어들도 작년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당연히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이전에는 접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의 어떤 형태나 양상도 다를 것 같은데 빅데이터로 이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전에 안 나타났던 단어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에도 쓰였던 그 드라이브 스루 아시죠? 알죠. 뭐 그 순화어로는 승차 구매점 이렇게 하는데 지난 6년간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을 한번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0건 정도 되는데 건수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급속도로 증가해서 해마다 한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없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런 용어들은. 그래서 뭐 사례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승차 구매점에 들어가는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거나 또는 뭐 운전자들도 승차 구매점으로 들어가는 차량인지 모르고 쭉 따라서 섰다가 나중에 보니 이게 이제 승차 구매점 지연 차량이어서 그 지역이 혼잡하다. 이제 이런 대부분 그 드라이브스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자동차가 드나드는 그 출입구가 인도와 연결돼서 가끔 좀 불편한 것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활 속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모아서 분석을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어디에 좀 쓰이게 됩니까? 저희 이제 권익위 민원 제가 이제 근무하는 민원정보 분석과에는 매일매일 이 민원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민원이 생겼는지 갑자기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 또 주요 키워드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요거를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그 매주 수요일 날 국민의 소리라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기관에게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정기 동향 보고서 외에도 뭐 코로나19나 이런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심층 분석을 해서 그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개선을 해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에 초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바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민원 그 14,000건 정도를 분석을 해서 관계기관과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함께 협력을 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민원을. 지금 현재 약 35만 건이 넘는 민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소관기관에 제공해 오고 있고 사실 이제 방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행정기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서 계속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견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큰 데이터가 되고 또 개선 방안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생활 속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 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